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면서 투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일부 아파트의 최고 층수 제한을 35층으로 제한하면서 재건축 조합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안중근 올바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기획위원 그리고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와 함께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2020년까지 연간 수익 1억 원이 넘는 이른바 억대 농부 5천 가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출 확대, 또 생산 공동 경영체 육성, 또 따복 미래농장 운영 등 사업이 운영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요, 도내 1억 원 이상 수익 농가는 4,185가구, 그리고 농가 평균 연간 소득은 1,100만 원입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했죠. 억대 농부가 얼마나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나타리 콜의 This Will Be 띄워드리면서 2017년 2월 1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 봐. 손예진은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는는안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들었어?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단지 내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며? 수영장도 지을 예정이래. 단지 안에 수영장? 거말 다 했네. 남다른 커뮤니티로 자부심을 높고 크게.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조합원 가입 문의 1600-4430.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했습니다. 시내 주요 산에서, 그러니까 남산이라든지 대학로에 있는 낙산, 그 서울 전경을 아파트가 가로막는 듯 조망권이 침해되고요. 또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35층 이하 재건축 아파트나 서울시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에 맞춘 곳은 특별히 이견이 없는데, 그 이상을 제출했던, 그 이상을 계획했던 조합의 조합원들은 반발이 거셉니다. 다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려면요, 올해 유예가 끝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초과이익 환수제에 걸린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중근 올바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기획위원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위원님 지금 그 압구정의 구현대아파트 조합에 속해 계신가요? 네네네. 예, 주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제3용 주거지역에 대한 35층 층수 규제는 법이나 조례도 아닙니다. 2040 서울 플랜은 그 행정 지침인 가이드라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 그런데 서울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사유재산 이용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 어떤 획일적 규제를 반드시 철폐해야 된다고 우리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그냥 지침일 뿐이다. 네. 침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재건축을 찬성해온 주민들, 그 조합원들은 최고 층수를 45층 정도로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주민들이
평균 45층을 조정하고 있는 것은 예. 그 이유는 쾌적한 공간 확보와 조망권 확대 그리고 외관을 고려한 한강변 건축미를 살리기 위해서 평균 45층을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조합들끼리 어느 정도 계획이 다 확정이 된 상황인가요? 그 재건축 관련해서. 왜냐면은 이게 올해 안에 빨리 마무리 짓지 않으면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초과이익 환수제에도 걸리고요. 여러 가지 조합들 간의 의견도 갈릴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 그 현대아파트는 아직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군요. 네, 그래서 예. 현재 초기 단계인데 현재 재건축 추진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 동의율이 50 넘어가면은 아마 법정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서울시의 지금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건축 아직 조합 구성은 아직 안 됐고, 그러니까 네, 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고, 대부분 분들이 45층 이상을 요구하신다는 정도로 지금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4월까지 뭐 교수나 연구원들이 포함된 전문가 100명한테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 제출하겠다 이런 의견도 밝혔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은 예. 지금 그 세계의 유수 강변의 뭐 맨하탄이라든 파리, 시카고 또 국내에는 해운대, 인천, 송도 지역에 지금 초고층이 좀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 막 이러한 그 추세를 서울시에 잘 설득을 해서 인근 음마 아파트와 이 압구정 6개 지구와 공동으로 앞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 다른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는 어떻게 교류가 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이기 때문에 예. 서로 그 정보 규제에 대한 정보만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부 조합들은요, 서울시 방침 35층 이하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한 34층 정도로 계획서를 내니까 서울시에서 오케이 그렇게 추진하시오 이렇게 또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각 아파트마다 좀 사정이 다르겠지만 예. 우리 고유현대 아파트는 지금 빠른 재건축보다도 이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조금 늦더라도 완벽한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래 걸리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확실하게 계획을 짜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요. 네. 그러면 지금 초기 단계니까 재건축 관련된 계획이 어느 정도쯤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고현대 아파트는 작년도 서울시 지구 단위 계획 고시 이후에 예. 지금 주민들의 그 7가지 개선 요구를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예. 그 중에 하나가 청고 규제에 대한 그 평균 45층을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뭐 기부 체납 문제 여러 가지 그 공원 부지 이전 문제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서울시와 그런 문제를 잘 설득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뭐 모쪼록 이 관련돼서 계속해서 뭐 논의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쟁점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오늘 관련된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안중근 올바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기획위원이었고요. 이어서 바로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그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조합 쪽에 속해 계신 기획위원님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예, 그게 현실적인 반응이거든요. 주민의 입장.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좀 특별하게 뭐 자기만의 단지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은 당연한 것 같아요. 예. 뭐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서울시 입장은 균형된 스카이라인을 조성해서 공공성, 그러니까 조망권 같은 거 우리가 경치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겠다는 건데 서울 시민들한테. 근데 이게 35층 높이의 그 스카이라인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35층으로 만들어서 뭐 동강 간격이 띄엄띄엄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나온다면 좋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반포에 새로 재개발된 단지를 봤을 때는 예. 35층으로 맞추다 보면은 저희 나라 건축 법규상 이렇게 동을 서로 엇갈리게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한강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그냥 꽉 막혀 있는 단지처럼 보이게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 바람길을 막는 그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서울시의 35층 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시군요, 교수님은. 예, 잠시 속보가. 아니요, 35층 제안에 좀 약간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 예. 자, 일단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전해드리고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기 전에 이제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방금 특검에 최경희 전 총장이 도착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의 35층 높이 제한을 좀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35층하고 50층 건물하고 어차피 비슷한 고층 건물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멀리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가요? 도시 경관 차원에서 봤을 때 차이가 많을까요? 사실 낮을수록 좋죠. 근데 나중에 개발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예. 지금 한 번에 너무 높게 지으면은 다음에 재개발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집니다. 예.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에서는 사실 바람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요하게 이제 통경축도 있지만 바람길로 쓰이는 곳이 한강이거든요. 예. 네, 지금처럼 이렇게 봄이라 돼서 촘촘한 동간격으로 배치가 될 경우에는 35층으로 누르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거든요. 바람길을 너무 막는 문제가 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좀 어느 정도로 완화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하는 입장 쪽에서는 무조건 높은 쪽으로만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럴수록 개발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적절하게 그냥 평균 높이라든지 용적률만 제한을 주고 그 안에서 맥시멈으로 한 50층 정도만 넘지 않게끔 한다면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 자율성에 최대한 맞추되 어느 정도 그게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이 합당하다면은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럴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이 규제를 하면은 이게 조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것과의 형평성 문제거든요. 지금 잠실 주공 쪽은 50층 이상 주상복합 일단은 통과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 들썩들썩거리고 그런 그 형평성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전체 연면적만 좀 컨트롤을 하고요. 거기만 제한을 좀 주고 그 안에서 높고 낮음의 차이는 그 디자인 안에서 자율성을 어느 정도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고 높이는 당연히 규제는 해야겠죠.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너무 높아지면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좀 규제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약간 높고 낮음의 밸런스를 자율적으로 디자인상에 맡겨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람길을 열어준다 이런 얘기가 아무래도 용적률을 건폐율을 좀 줄이다 보니까 그 동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바람길이 확보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의 일조권 그런 침해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좀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림자는 항상 회전을 하거든요. 태양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얼마 동안 그림자가 지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림자가 길어지면은 멀리 있는 그림자는 사실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들리는 그림자가 빨리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낮은 층수가 그림자가 더 적게 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자가 한 번 져서 4시간 동안 계속 그 그림자 내에 있는 것보다는 사실 1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햇빛 들어왔다가 그림자 졌다 이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퀄리티를 좀 생각을 해서 그림자를 스타들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낮은 층수가 항상 일조권에 항상 도움이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한강변에 지어진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들 그런 것들이 바람길을 막고 조망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제가 되고 기존의 거가 오히려 문제가 더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지금은 사실 12층밖에 안 되니까 낮고 되게 좋죠. 반상형 아파트 싫다고 하지만은 지금 상태가 훨씬 더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바람길을 막는 것도 더 낫고요.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우려하는 바는 너무 디자인에 제약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35층에서 규제를 하면은 그 안에서 맞춰서 건축법규를 최대한 이용해서 엄청 꾸겨 넣을 거라고요. 예.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시공사에서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흉측한 그런 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고민하는 거죠. 예. 그런데 또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재건축하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뭐 익숙하게 보는 장면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도시마다 다른 것 같아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없죠. 대신에 뭐 최근에 뉴욕 맨하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00층 가까운 그런 주거 아파트들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항상 고층 건물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어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볼까요? 단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죠. 옛날보다는 그렇게 큰 하이테크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에까지 많이 들어오고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층으로 짓는 게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거 같은 경우에는 고층의 펜트하우스를 이제 비싼 가격에 분양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주거 쪽에 오히려 더 적용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아까 형평성에 관련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광역 기능이 있는 도심에는 어느 정도 그 주상복합 관련된 거 건물 50층 이상 되는 것도 허용을 해주고 하는데 굳이 우리 그 조합 입장에서 그냥 그런 광역 중심이 없는 그냥 거주 목적의 건물에만 너무 차별을 둔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또 추가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제가 약간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광역권이라든지 역세권 같은 데다가 많이 초점을 맞춰서 그쪽을 풀어주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 구조 상태가 점점 어떤 중심권 몇 개의 중심 권역으로 나눠지면서 그쪽에만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층 건물을 허용한다는 거가 그쪽에 더 사람을 집중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오히려 다른 데를 더 열어주기 위해서 허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뭐 광역 중심 지역에만 더 그걸 허용하는 거는 더 오히려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곳은 어차피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고층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가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 사람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번에 사람들은 더 자동차를 많이 타고. 그렇군요. 자동차를 이용하니까 뭐 굳이 뭐 그런 거 구분을 둘 필요가 없다. 지금은 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뭐 녹지 지역 하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주거 지역의 그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복잡한 그런 도시 계획에 관한 법률도 좀 개정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상권이 이렇게 점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좀 막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라인들이. 그래서 너무 상업 역세권 집중된 현상이 있어서 도시가 점점 점적이고 면적인 도시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 점에서 저쪽 점으로 계속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사실 교통량을 많이 늘리고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에 할애하는 면적만 넓어지는 거라서 도시계획이 좀 더 선이 살아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6437번님 솔직히 도시 전체를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건데 아파트 주민들도 적당히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서울시 입장에 찬성하는 입장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8704번님 생각해보면 집 살 때 앞으로 재건축하고 집값 오르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규제를 걸어버리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당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들도 또 서울시 의견에 반대하고 찬성하는 의견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또 논란이 많은데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다시 나온다면 어떤 것을 손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요. 다만 디자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디자인할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제는 좀, 그러니까 그 막는 그런 규제는 좀 풀어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가이드가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그것이 창의성을 너무 억누르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환경적으로도 사실 안 좋고요. 낮은 거가 항상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세계적인 도시를 보더라도 지금 추세가 뭐 고층
그런 건물들로 뭐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멋진 전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건물의 창의성을 확보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약간 밸런스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겠죠.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잠시 뒤에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과 함께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조혜련입니다. 제가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아세요? 이동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라디오는 94.5에 고정시키고요. YTN 뉴스 FM을 듣습니다. 뉴스면 뉴스, 경제와 생활 상식까지 듣기만 해도 제가 막 이렇게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유나 우주, 우리 두 아이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더더욱 좋습니다. 저 조혜련과 같이 YTN 라디오로 좋은 정보, 유익한 꿀팁을 얻어보아요. 아나까나 YTN 뉴스 FM 다 있어. 온라인.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수도권 사용 설명서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35층 재건축 제한을 둔 것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전화 받으세요. 안 돼요. 손예진은 운전 중이에요. 타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앞서 서울시의 주거용 건물 35층 제한에 대해서 재건축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 또 고층 건물이 도시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건축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자, 강남의 재건축 시장에 또 다른 이슈가 생겼습니다. 35층 제한을 서울시가 둔 건데요. 이게 50층 정도 되는 계획을 다들 세우고 있다가 조합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팽팽하게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본래 서울시는 2030 도시기본 계획 그리고 한강변 관리기본 계획 등에 따라서 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 최고층 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예. 35층을 넘겨서 초고층 재건축을 원하는 강남권 조합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변 35층 재건축 논란에 불을 당긴 것은 2월 1일 잠실주공 5단지의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보류 판정을 받은 뒤에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는 49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음마아파트와 그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35층 재건축 층수 제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일에 서울시가 높이관리 기준 및 경관관리 방안 기자 설명회를 따로 열고 업무나 상업기능을 하는 중심지는 최대 50층, 반면에 주거지역은 35층 수준 이하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여의도, 용산, 잠실과 같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짓는 주상복합 건물은 35층 이상으로 일부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뭐 압구정이라든지 반포, 대치동, 뭐 이런 강남권의 일부 지역은 35층에 재건축 규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예. 단지별로 시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사업성 문제가 가장 먼저 걸릴 텐데요. 이게 재건축하면은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재건축 그 초과 이익을 내년부터 좀 피하려고 하는 분들 때문에 좀 조급한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이 아닐 경우에 50층 정도의 초고층 건립이 어려워지면은 단지별로 희비가 갈릴 텐데요. 이게 재건축 단지별로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일단 이번 발표로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는 광역 중심의 용도에 맞게 계획안이 만들어진다면 잠실역 주변의 4개 동 지역은 35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름 안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대치동 음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광역 중심 지역이 않기 때문에 35층 이상으로는 아파트를 사실상 지을 수 없게 서울시가 못을 박은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 좀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앞서 45층에서 35층으로 낮춰서 도계 심의를 통과했었던 반포주공 1단지처럼 음마와 현대도 층수를 35층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재건축 관련해서 아까 그 구현대아파트 조합 측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 그 재건축 계획 세우려면은 좀 남은 것 같더라고요. 조합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속도가 빠른 쪽은 그 초과 이익 환수 관련해서 관련 걸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서 거기도 부동산 쪽은 좀 안정적인 것 같고, 근데 이게 걸리는 쪽은 혼란스러운 것 같거든요. 단지별로 가격 차이도 주말 새 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50층 재건축 허용이 가능해진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 방침 이후에 호가가 면적별로 평균 5천만 원 이상 오른 상태인데요. 예. 전용 면적 76제곱미터는 발표 이전에 14억에서 14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15억 원 정도로 호가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주거지역이면서 광역중심지에 속하지 않는 압구정 현대나 한양아파트 그리고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사실상 50층 건립이 어려워지면서 거래 문의가 또 끊긴 상황인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압구정 한양이나 현대의 경우는 추진위원회도 설립되지 않은 워낙 초기 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향후 최고 45층 이상의 재건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좀 숨을 죽이면서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단지별로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서울시와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네요. 자, 지난해 말에 청약 구제책을 담은 113 대책이 발표된 지 한 100일 정도 넘었습니다. 재건축 시장은 상당한 타격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받고 있는데 요즘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실 거래 시장의 거래 움직임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희비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단지도 있지만 대부분 좀 조정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11.3 대책 이후에 100일 만에 강남 4구 재건축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원 정도 증발했습니다. 강남 4구 재건축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하다가 최근에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10억 원대 넘는 재건축 아파트는 2억 원 정도 가격이 빠졌는데요. 전반적인 거래량도 15%가량 급감했습니다. 구별로 좀 살펴보면 재건축 단지가 가장 많은 강남구의 경우는 작년 10월 말에 한 54조 원 시총액에서 올해 2월 기준으로는 한 3조 5천억 원 정도로 5천억 원가량 시총액이 줄었고요. 서초구 역시 29조 6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 빠졌습니다. 송파구나 강동구도 각각 3천억 원이나 4천억 원씩 시가총액이 증발한 상황인데요. 대책의 여파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출 규제나 청약 규제가 있고 또 2월 이후 또 계절적 이사철, 성수기
2분기에도 거래시장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지난 한 3, 4년간 이어졌었던 강남권 재건축의 강력한 가격 상승 흐름은 일단 제동이 걸리고 거래량도 과거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이었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노래 듣겠습니다.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이 조금 전에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특검 사무실에 있는 수사관들과 함께 오늘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금 법원으로 출발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죠. 오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땀과 눈물, 나눔과 웃음이 흐르는 생활 속 다양한 현장 이야기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마포구 사는 22살 허정인입니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인데요.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이나 그런 데 파는 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가니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좋아하는 거나 아니면 뭐 좋아하는 거 주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고 그렇게 보내려고 생각 중이라서 블럭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포장할 때 이제 초콜릿이나 그런 거 같이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남자친구가 기대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 입장에선. 이게 뭐 상품을 팔기 위해서 광고 목적으로 이제 그런 데이를 만드는 것 같고 뭐 연인들의 사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품 구매 목적으로 많이 붙여서 아니면 포장하고 인형같이 넣어서 그렇게 팔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도 좀 부담스럽고 이제 그런 게 널리고 널렸는데 안 챙겨주는 것도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죠. 2월 14일이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이라고 해요. 발렌타인데이라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역사적인 일을 기억해서 이제 상품을 같이 한다던가 홍보를 그런 식으로도 하면 오히려 커플들한테는 좀 더 좋은 의미가 될 거고 서로에게도 이렇게 역사적인 일도 생각을 해주는구나 하고 오히려 호감 표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서로에 대한 너무 데이에만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허정임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뭐 밸런타인데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예전에는 뭐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이 서로 마음 주고받고 그냥 덕담하는 그런 날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이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숭고한 희생을 하신 분들 이런 역사적인 일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허정인님께는 수도권2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비용이 들은 샵 0945로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서울시청으로 가봅니다. 서울시청 하면은 나오는 그 사람이 있죠. 한동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에도 많은 직장인들은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서 출근을 할 텐데 한 기자는 출근할 때 뭘 이용합니까? 저는 돈 아끼려고 지하철 정기권만 사서 지하철만 타는데요. 예. 이 기본 요금 거리면 한 달 55,000원에 60차례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 요금이 기본 1,250원인데 정기권 60차례 꽉 채워서 쓰면 916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60차례 꽉 채우는 건 출퇴근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고요. 예. 하루 출퇴근 2번에 평일만 출근한다고 치면 한 달 40차례 정도라서 이 본전 뽑기 마지노선인 44차례에 못 미칩니다. 아하. 주말에도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출퇴근 이외에 학원이나 다른 곳을 주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버스 환승이 안 되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60번 쓰기가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러면은 네, 너무 어려워요. 예.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아끼는 방법 또 다른 건 없을까요?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더 많이 먹죠. 아침 6시 반 전까지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정도 더 쌉니다. 조조 할인인가요?
맞습니다. 어허. 지하철은 250원, 시내버스는 240원, 마을버스는 180원을 깎아주고요. 또 티머니 카드를 인터넷에 이게 신청해서 등록을 해서 이용하면 대중교통요금의 2.2%까지 적립을 할 수 있고요. 매주 화요일에 지하철을 타면 수도권 CGV 영화관에서 7,000원의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실수로 지하철 방향을 잘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괜히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이제 비상게이트 이용하거나 비상전화 이제 쓰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교통카드를 찍고 반대편 개찰구로 들어가시면 5분 안에만 이렇게 하시면 추가 요금이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 더 가거나 두 정거장 더 가서 내려서 반대편 가느라고 매번 비상게이트 이용합니다. 띠리디리디리디. 왜 그러세요? 잘하고 계시네요. 예. 자, 대부분의 시민과 달리 또 대중교통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인데 그 어르신들이 그동안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해서 무료로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까? 네, 이게 뭐 대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받는 셈인데요. 예. 이 정부가 65살 이상 노인들께 무임승차한다고 이제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고 정작 비용은 지하철 운영사에 지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이 올 상반기에 헌법 소원을 냅니다. 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건데요. 재작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7곳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4,939억 원에 달합니다. 지하철 운영사의 단기 순손실의 60%가 넘는 건데요. 안 그래도 지하철 운영사들이 돈이 없어서 2호선 노후 전동차도 제때 교체하지 못하고 9호선도 대대적인 확충을 못하고 있죠. 사실 어린이집 무상보육도 정부가 말만 하고 지자체 교육청에 재정 부담을 넘기고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도 정부의 현명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겨울이 다 갔나 봅니다. 서울 여의도공원의 아이스링크하고 눈썰 매장이 또 아이스파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문을 닫네요. 네, 올겨울 마지막으로 가실 분들은 서둘러 발도장을 찍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의 아이스파크에는 아이스링크와 눈썰 매장, 눈놀이터 같은 놀이시설과 휴게 공간이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9일 개장한 뒤 지금까지 1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겨울도 이제 서서히 끝나고 있고 기온도 올라가고 있어서 폐장하게 되는 건데요. 올겨울 여의 아이스파크에서 마지막 추억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 안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3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하게 된 건데요. 앞서 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 5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잠적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이후 41일 만인 오늘 헌재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알란 파스스 프로젝트의 타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